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4.13 총선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대구 동구갑 지역을 알아봅니다. 총선 격전지를 대상으로 후보들의 공약 등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 오늘은 수성구 갑입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대구시가 SK와 삼성의 투자로 세계 최초로 시험 도시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안동시가 유교 체험과 교육을 하는 한자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 건물은 완공됐지만 아직도 개장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한편 대구에도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포근한 봄 날씨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8.7도까지 올랐고 하늘도 맑고 공기의 질도 깨끗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빛은 다소 흐려지겠지만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날이 부쩍 따뜻해지면서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해가 없는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온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날이 따뜻해지면서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조금 더 확대됐고요. 우리 지역에도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서 외출 전 먼지 농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4.13 총선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이른바 진박 후보로 공천을 받은 여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대구 동구갑 지역을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갑에는 새누리당 정정섭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성걸 현 의원, 민중연합당 황순규, 한국국민당 성영모 후보 이렇게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후보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동구갑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정정섭 후보 38.6%, 무소속 류성걸 후보 35.6%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 4.6%, 한국국민당 성영모 후보는 2.7%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18.5%로 부동층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도 상위 두 후보 간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 정정섭 후보가 30대, 40대, 60대에서 앞섰고 유성걸 후보는 20대와 50대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도 물어봤는데요. 새누리당 정정섭 후보가 46.3%, 무소속 류성걸 후보 35.1%, 당선 가능성에선 정정섭 후보가 류성걸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49.1%,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3.1%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2.2%로 나타나 투표 참여 의지가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60.6%로 우위를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당 5.4%, 정의당 1.7%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동구갑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의 격전지를 대상으로 후보들의 공약 등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수성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두 거물 정치인의 승부에다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에 이어 민선 4호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시지 가천역 신설 등의 교통 공약과 대구 스타디움 주변 관광 허브 조성, 금호강변 개발 등의 핵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성 의료지구, 또 대공원, 야구장, 레인보우 파크 관광지, 그리고 또 금호강 일대의 친환경 생태 교육 체험 벨트를 조성하는 문제. 16대에서 18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대구로와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민선 6기 대구시장 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섰다가 아깝게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김 후보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0% 의무화, 삼성라이온즈 파크 주변 콘텐츠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관광, 의료, 그다음 스포츠 산업 이런 것들을 엮어서 그다음에 ICT 등의 어떤 소프트웨어 두뇌 사업 이런 걸 엮어서 이 지역에 한 15,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주장했던 만큼 대구 지역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할지, 김부겸 후보는 지역의 견고한 새누리당 지지층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찾아오는 대구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문수가 많은 경험과 인맥 활용해서 반드시 대구 경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구도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쟁시켜야 합니다. 어느 특정 세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대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북고 선후배간으로 화려한 경력의 공약도 비슷한 두 후보. 당선과 동시에 대선 주자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두 후보의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총선을 위한 새누리당 공천이 모두 끝나고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가 됐지만 공천을 둘러싼 후유증은 아직 끝이 아닌가 봅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의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파 간 이해를 챙기기 위한 밀실 공천이 불러온 후유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에서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는 듯 했다가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출마 기회조차 날려버린 이재만 전 후보는 법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직권 남용으로 참정권이 침탈됐다며 선거 무효와 참정권 침해, 김 대표의 직무 유기 등 김 대표를 상대로 3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과 정치적 투쟁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법과 정의, 역사가 이를 심판할 것입니다. 대구 수성을에서 공천 탈락한 주호영 의원도 여성 우선 추천에 따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긴데 친박계와 비박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런 폐단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파에서 민원 후보가 저야 공천이 유리하면 저야 공천을 하고 또는 여론조사가 유리하면 여론조사 하는 식으로 게임 룰을 개파 이익에 따라서 이번 총선이 내년 대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오는 7월 있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싸움에 승부처라는 생각에 유권자는 뒷전이고 개파 이익에만 치중했다는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바로 전당대가 있고 다음 전당대 당대표는 대선 때까지 당대표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개파 이익에 따라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은
결국 반쪽짜리가 되면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 아파트 1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현장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황금동에서 희망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50살 이모 씨의 SUV 차량이 범어동에서 황금동으로 직진하던 40살 박모 씨의 승용차와 61살 김모 씨의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와 김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를 낸 이 씨는 현장에서 달아나다 3km가량 떨어진 봉덕동의 대로변에서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그 환경을 사물 인터넷, 즉 IoT라고 하는데요. SK와 삼성의 투자로 세계 최초로 대구가 IoT 시범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금교신 기자입니다.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도로 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휴대전화와 센서로 연동돼 특정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가전제품이나 보안 장비들. 사물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IoT 시장은 2020년까지 세계 시장 1,000조 원, 국내 시장은 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IoT 기술의 바탕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SK와 삼성, 대구시가 협약을 맺고 대구시를 오는 5월까지 IoT 전용망을 갖춘 세계 최초의 IoT 시범 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SK는 연말까지 대구시에 900억 원을 투입해 IoT망과 관련 기술과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합니다. 다양한 IoT 관련된 벤처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장 마켓 테스트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골라서 삼성전자는 IoT 관련 장비 공급과 지적재산권 공개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육성해온 의료와 에너지, 물산업 등이 IoT와 융합해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준비했던 분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이게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과 대구시는 IoT 관련 각종 규제도 철폐하고 SK와 함께 자금 지원도 강화해 우수 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요즘 지자체가 개인에게도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면 어떤 이점이 있고 또 구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전기차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해봤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 1년 가까이 전기차를 써봤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름값이 안 들고 엔진 오일 교환도 필요 없고 그래서 유지비가 싼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한 달에 1,500회 정도 탑니다. 경유차를 탔을 때는 월 한 35만 원 들어가지만 전기차로는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입니다. 승차감은 어떨까? 직접 전기차를 시승해봤습니다. 기어 변속 없이 배터리로 언제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어 초반 가속력이 뛰어납니다. 초반 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60m 정도까지는 어떤 차도 못 따라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150km 안팎이지만 신호등이 많은 시내에서는 자체 충전 기능으로 2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서 업무용이나 가정용 세컨드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입소문으로 알려진 데다
포항시가 올해 보조금 1,800만 원과 충전기 설치비까지 지급하면서 영업점마다 전기차 구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갔고 지점에 방문하셔갖고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동의만 얻으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전기차 구입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충전 인식기만 우리 기둥에 달면은 차 자체에서 충전선을 가지고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저희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개인에게 보급하는 전기차는 모두 80대. 5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아프가니스탄이 단백질 식품인 콩으로 기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부석태 주산지죠. 영주시도 콩 가공 교육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NGO인 NEI, 즉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영주 부석태를 비롯한 각종 콩을 보급해 왔습니다. 13년이 지난 현재 전체 34개 주 가운데 22개 주에서 7만여 명의 농부가 연간 4천여 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콩 수확량이 늘어나자 NEI는 다음 단계로 멸균 두유 공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두유를 통한 단백질 공급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콩들을 수미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NEI는 건설 자재가 도착하는 다음 달부터 카불에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9월부터 하루 190ml 파우치백 4만 개의 두유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농부들의 가계소득 안정과 일반 국민의 영양 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책입니다. 이번 두유공장 설비 구매와 선적 등은 우리 외교부와 UN 세계식량계획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콩 관련 국제기구 유치에 나선 영주시도 우량 콩종자인 부석태를 보급한 데 이어 콩 가공식품 교육도 지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농림부 관계자들을 우리 영주시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콩 재배 방법서부터 또 콩을 가지고 요리 방법 같은 걸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안정, 기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 대책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아프가니스탄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참외보다 당도가 높은 고령 멜론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30년째 고령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면서 지역 특산물로 자리를 잡은 멜론이 지역 농가 소득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 성산면에서 20년 넘게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이충재 씨. 후끈후끈한 비닐 온실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멜론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박이나 참외보다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파파야 계통 멜론 재배는 고령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고령은 멜론 재배 최적지로서 참외보다 당도가 매우 높고 저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올해 멜론 가격은 10kg 한 상자에 5만 원 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한 고령 멜론 농사는 현재 100헥타르의 농지에 130여 농가가 참여해 한 해 35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효자 작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홍보가 덜 돼 참외만큼 좋은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직판 행사, TV 광고, 또 대가의 체험 축제를 통한 현지 판매 등을 통하여 더욱더 소비자가 많이 알 수 있는 작목으로 30년 넘게 이어온 고령 멜론이 지역 특산물로 자리를 잡으면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안동시가 안동댐 민속마을 인근에 유교 체험과 교육을 하는 한자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건물은 완공됐지만 아직도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 사업으로 건립된 한옥이 고풍스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87억 원으로 교육과 체험시설, 한옥 카페와 식당 등 10동으로 건립됐습니다. 체험단지의 중심 공간입니다. 바닥에 새겨진 천자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를 근간으로 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완공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식당과 카페만 운영되고 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본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012년 SK행복재단과의 협약에서 인근에 있는 고택 숙박 운영권과 한자마을의 체험단지 운영권을 함께 주기로 했습니다. 운영유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인 가동이 지연되고 있지만 결국 무상유탁으로 조만간 계획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사계획서를 받아 4월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SK행복재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자 강의에 나서고 고택 숙박 운영과 체험단지를 연계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제휴를 통해서 그 고택 숙박과 연계한 전통 체험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대기업과 합작한 전통 체험 마을이 문화관광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지 운영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20개 일반고등학교에 3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고가 인문 자연 집중 과정에서 탈피해 다양한 진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과학 중점, 체육 중점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사너촌 25개 학교를 지정해서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교육 과정 운영 학교에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모의 사전투표 체험을 내일 대구 시내 8개 구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체험은 내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 시내 8개 구군에 별도로 설치된 모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 수령과 기표, 투표함 투입 등을 할 수 있는데 모의 투표소는 구군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포근한 봄 날씨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8.7도까지 올랐고 하늘도 맑고 공기의 질도 깨끗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은 다소 흐려지겠지만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여전히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부쩍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셨을 텐데요. 아직은 해가 없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1도에서 6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 1도, 문경 8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동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18도, 포항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